병약한 몸에서 벗어나고 싶나요? 첫째, 내 몸에 찾아온 병에 어떤 이유가 있음을 알고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둘째, 내 안의 방어기제와 결핍의 관념들이 이 몸을 통로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해 그 관념들과 만나보세요. 셋째, 건강한 몸을 그리워하며 지금의 이 병든 몸을 배척하지 마세요. 건강한 몸은 병약한 몸이 회복하며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몸이 어디서 뚝 떨어지길 바라지 마세요. 넷째, 자기 스스로를 회복이 불가능한 병자로 인식하기를 멈추세요. 이 병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날, 그래서 내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는 날, 이 병은 스스로 물러갈 것임을 확신하세요. B씨는 40대 중반의 여성이다. 그녀는 20년째 허리 통증과 심각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다.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병약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대학 입시에 실패하여 재수를 준비하던 시기부터였다. 그녀의 병은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항상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연애도 마찬가지였다. 몸이 아파 언제나 예민한 그녀를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다행히도 현재의 남편은 병약한 그녀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결혼 생활 기간이 20년 가까이 되는 지금은 그런 남편도 그녀의 예민함을 받아주느라 많이 지쳐 있었다. 몸이 약해 여행 한번 제대로 갈 수가 없었고 가족 계획에도 문제가 있어 자녀는 한 명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녀는 병원도 다녀보고 이런저런 자연치유 요법도 시도해보았으나 좀처럼 차도가 없었다. 카밀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시기가 언제인가요? B 첫 번째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를 준비하던 시기였어요. 당시에는 대학 입시 실패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라고 여겼었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 모든 순간이 다 아픔의 순간이더라고요. 카밀로, 그때의 기억으로 돌아가 보죠. 어떤 감정이 가장 크게 느껴지나요? B. 입시 실패에 대한 좌절감도 컸지만 저 자신에 대한 실망이 가장 컸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느낌이 소름 끼치게 싫었죠. 또 제게 기대를 걸었던 부모님, 선생님을 실망시켰다는 사실에 몸둘 바를 몰랐어요. 사실 점수에 맞춰서 대학 진학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또 주위에서도 이번에는 실수니까 다음에는 제 실력을 낼 수 있을 거라면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면서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아졌고 결국 저는 다음번에도 입시 실패를 했고 삼수를 하고서도 본래 목표하던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병약한 제가 너무 믿고 원망스러워요. 카밀로, 그렇다면 대학 입시 전으로 돌아가 보죠. 당신은 공부를 꽤 잘했던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볼 때도 본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입니다. 저는 항상 시험에 약했어요. 모의고사를 보면 전국 상위에 잘 만들었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극도로 예민해지면서 실력 발휘를 못하곤 했습니다. 카밀로, 혹시 그 탓이 본인의 예민하고 병약한 몸에 있다고 여기나요? 그게 사실이죠. 저는 이 몸 때문에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 본 적이 없어요. 아이 아빠와 여행 한번 편하게 가본 적도 없고요. 이 병약한 몸이 제 삶을 망쳤다고 느껴져서 너무 힘들어요. 카밀로, 좋습니다. 당신은 살면서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쳐 보인 적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병은 당신의 삶의 약간의 장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당신의 능력을 심각하게 제어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경우, 즉 스스로 그것을 원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지요. 설마 제가 스스로 이 병들을 원했다는 말인가요? 대체 왜요? 카밀로, 당신은 병 때문에 능력 발휘를 못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병이 심각하지 않았던 학창 시절에도 이미 능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병이 당신의 능력을 막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사실 자신이 없어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요. 당신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자신이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요. 그래서 평소에는 능력 발휘를 잘만 하다가도 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무대인 실전 시험 앞에 서면 굳어지고 맙니다. 실전에 약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관념을 갖고 있지요. 실전을 눈앞에 둔 당신은 자신이 무능하단 진실이 온 세상에
발가벗겨질 치욕의 무대에 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실패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정당화해줄 구실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명분, 실패에도 변명이 가능한 알리바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건강을 잃기로 결정합니다. 비맙소사 제 건강 상태는 실패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변명하기 위한 수단이었군요. 카밀로, 그렇습니다. 당신의 병약한 몸은 어떤 진실을 숨기기 위한 장치가 됩니다. 당신은 주위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대와 시선을 원하면서도 그것들을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경쟁 상대가 별로 없던 어린 시절에는 몰랐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전국적인 학력, 경쟁, 스펙 경쟁으로 몰리게 되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쏟아지는 기대가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은 해야 하는데 그들과 나 자신의 높아진 눈을 만족시키기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건강을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실패했다. 고 한다면 훌륭한 알리바이가 되니까요. 거기에 당신은 또 다른 캐릭터까지 얻게 됩니다. 병약한 몸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비혼의 천재라는 캐릭터 말입니다. 이로써 주위 사람들은 당신을 비난하는 대신 동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은 그 어떤 치료에도 차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몸에게 주문을 건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비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맞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의 과도한 기대가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계속 기대에 부응해야만 할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과 지인들이 저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항상 불안했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그런 제 마음이 스트레스가 되어 몸이 망가졌다고만 짐작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더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게 놀랍네요. 카밀로, 당신의 마음은 스스로에 대한 불신과 타인의 기대에 대한 부담을 느꼈지요. 당신은 이 모든 감정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버림받지 않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건강을 잃었던 겁니다. 아픔으로써 이득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건강 상태는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컨트롤하는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몸이 아프니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시험을 망쳐도 몸이 아파서 망친 것이고 예민하게 성질을 내도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그러려니 합니다. 가족들, 지인들의 관심이 멀어지는 것 같다 싶으면 몸 한번 제대로 아파주면 됩니다. 그러면 또 관심을 받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몸이 아프지만 그 아픈 몸이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이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 이득에 집착하여 손을 움켜쥐고 있는 이상 당신의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B씨의 이야기가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상당수에게는 이와 같은 관념이 작용하고 있다. 아무리 낫길 원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건강에 차도가 없다면 이제 자신의 건강을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해야 한다. 몸은 마음의 표현이고 현실은 관념의 투영이니 내가 건강하지 못한 데는 건강해서는 안 되는 모종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다.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무언가를 얻기 위해 관심을 모으는 역할을 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결핍의 관념이 그대로 건강에 투영되거나 건강을 희생하여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무언가를 보장받기 위한 형태 등 아주 다양하다. B씨는 어려서부터 항상 지나친 기대에 노출되어 살아왔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능력보다 더 큰 기대를 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그녀는 매우 여리고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남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가치가 부정당한다고 느껴 또 힘들어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더라도 괜찮은 변명거리, 불가항력적인 면죄부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게 그녀는 건강을 버렸다. 관념 분석 후 그녀는 어떤 과정을 겪었을까? 그녀는 가족들의 관심을 잃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대한 왜곡된 인상과 화해해야 했다. 그녀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도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과정이었다. 많은 저항이 있었지만 B씨는 그 과정을 해냈고 또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 사실을 전해 들은 부모님은 또 그들만의 속내를 털어놓으며 온 가족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길었던 부모 자식 간의 오해는 끝났다. 남편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진실을 전해 들은 남편은 그녀를 책망하기는커녕 솔직하게 말해준 그녀에게 감사했고 그녀에게 공감해주는 큰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평생을 짓누르고 있었던 마음의 빗장이 벗겨지자 그녀의 몸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렇게도 효과가 없던 약이 차도를 보이고 무기력과 통증으로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운동을 시작했다. 또 평생 처음으로 입맛이 돈다는 느낌을 체험하며 사랑하는 남편과 맛집 투어를 다니는 취미가 생겼다. 당신의 현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은 관념 분석을 소개한 책이다. 관념 분석의 핵심은 단순히 어떤 현상의 원인의 원인을 찾아 기계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 원인의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과정은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품어주기 위한 과정이다. 오리안의 진실은 이원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미처 알아챌 수도 제대로 이해할 수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내 삶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었는지를 깨달으면 매 순간 감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존재는 감탄할 만한 존재이다. 자기 자신에게 감탄해 본 적이 있는가? 인생에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소중한 시청 감사합니다.